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고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그 배경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론이 오갔다고 하던데 네. 이 경론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던 겁니까? 예, 어제 이제 우리 국회의원 전수 174명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던 결과를 놓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뭐 다른 무엇보다는 국가기관인 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제 경찰로도 보내져서 이제 수사 의뢰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소명을 이제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많이 약속을 드렸고 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정말 이제는 공직자가 투기로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내용도 아마 보면 결백이 입증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에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적인 그런 이제 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밝힌 입장을 보면 부동산 투기 연루자라면 뭐 이제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이제 그 조치를 내리고 무혐의가 이제 그 밝혀지면 그때 복당 조치한다 이런 그 대목이 있는 건데 그걸 원칙 삼아서 이제 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자, 무혐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어제 12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금 특수본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고발이 되었거나 인지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특수본에 즉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174명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들 800여 명에 대해서 전원 동의서를 받고 다시 이제 국민권익위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한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일부 추가로 약간 해명이 필요하다라고는 취지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안타깝지만 추가로 소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잠깐만요, 의원님. 견지한 것이다. 잠깐 그 대목에서 확인 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그 대상 의원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의혹이 나와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회의할 때 블라인드로 그 해당 의원님들의 성함을 가린 채로 자료를 보고 토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의 어떤 내용이 이미 추가로 이제 밝혀졌는지 혹은 아니면 그 전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지를 회의 때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인 이름을 알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 뭐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어떤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듯이 그렇게 회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필요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해명이 될 경우는 복당을 하고 우리와 함께 다시 이제 돌아오실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자, 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갈라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애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의뢰를 할 때 네네.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를 포함을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령 그 예를 들어서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특수본에 의해서 본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어떤 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금 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정으로 만약에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이 특수본 그 수사 결과 확정이 돼서 어떻게 이제 그 법률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네네. 그것도 동일하게 그럼 복당 불허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던 취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까지를 저희들의 네. 그런 국민적 검증의 이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혐의가 나오면 그건 뭔가 동일하게 이제 그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6분과 가족이 문제가 된 6분이 포함이 돼서 총 12분이 지금 문제가 된 로 이제 지적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수사 의뢰하고 민주당에 통보를 하기 전 단계에서 네네. 해당 의원 12명에 대한 소명을 듣는 과정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권익위로부터 저희들은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정 설명은 전혀 들으신 바가 없군요. 그러면 권익위로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탈당 권고 대상 가운데 일부 의원은 나 탈당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때는 그럼 당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저희들이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예. 좀 더 이제 소통을 하고요. 예.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예. 해서 전체적으로 선당 후사의 그런 자세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네. 정말 가슴 아프고 참 이제 굉장히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국민과 약속했던 바를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이렇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탈당 권고를 그러니까 끝까지 만약에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10분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분입니다. 예. 그래서 10분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가 되는 것이고 2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당 조치가 되겠죠. 출당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분들 중에 이제 아까 그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대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감사원 스스로가 이건 국회의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감사원법 24조의 감찰 사항의 3항에 보면은 네.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법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종배 시선집중의 3월 19일 날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출연하셔가지고 예.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이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조사 의뢰한다는 게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사실 이런 경우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리우드 액션 이 정도를 넘어서 사실 저는 진짜 그냥 시중에서 하는 말로는 장난치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조사 안 받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민주당이 이제 조사 의뢰를 이제 검토하고 있을 당시에도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국민의힘은 우리 다
동의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이 감사원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그건 꼼수다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저는 정말 국민적 눈높이로 이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대응하시지 않으면 국민적인 정말 비판을 자초하시게 될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 최고위원님 모신 김에 요것까지 좀 여쭐게요. 손실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사실상 소급이 될 수 있게 지원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을 지금 7월, 8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요. 네. 작년하고 올해에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이 여러 가지 영업 이 손실이 많아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5월에서 8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 달에 끝나야 소득 자료가 확인이 되고 그 소득 자료가 확인이 돼야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서 영업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 등 기초 자료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냥 5월 말까지 하고요. 다만 아닙니다. 납부를 자영업자의 8월까지로 유예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게 신고는 5월 말까지 그냥 합니다. 납부만이니까 연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예. 신고도 8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확보에 좀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이제 받았던 업종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이런 이제 관련된 문화업이나 이런 업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업종과 받지 않았던 업종 사이에서 예. 이게 손실보상법이 법제에 의해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으로 그 제한을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쪽은 오히려 이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제기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은 오히려 두텁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실제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이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